적혈구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있습니다. 피라고 하죠. 혈액은 아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생명과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어떤 구조 단위를 이렇게 쭉 집합해서 보면 우리 몸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수분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미네랄, 그다음에 혈액, 세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혈액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혈액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질병과 영양, 산소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을 우리가 딱 한 가지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은 그 안에 엄청난 하나의 은하수 같이 놀라운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혈액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혈액이 부족한 게 왜 나쁜 것인지 혈액이 너무 과다한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혈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혈액 안에는 일반적으로 백혈구, 적혈구, 혈장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적혈구를 보면 적혈구는 다 붉은색입니다. 적혈구가 흰색이 없어요. 적혈구가 검정색이 없습니다. 약간 어떤 것에 반응해서 색깔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적혈구가 혈액이 왜 붉은색일까요? 보통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면요. 그 맨 위에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헤모글로빈이 뭐죠?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종류 중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보통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적으로 색깔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작용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붉은색에서 약간 검정색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맥 쪽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혈액의 색깔이 약간 검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 보셨죠? 체했을 때 손가락 이렇게 따보면 어떤 때는 엄청 빨개 보이고 어쩔 때는 약간 검정 건 아니지만 거무잡잡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차이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이 색깔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혈액이 검게 바뀌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혈액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검정색 쪽으로 바뀝니다. 즉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 자체가 색깔이 붉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물질이 뭐냐면 혈색소라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혈색소의 역할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되게 재밌는 게요. 혈액 속에서 녹아요. 산소가 어디에 녹는다고요? 혈액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 한 60배 이상 많이 포함되기 시작해요. 이 안에 농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산소가 세포에 이르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에서 분리돼서 다시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기 위한 혈액의 하나의 작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혈액을 많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혈액에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 오늘 발견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혈액 내의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붉게 보이는 이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지만 백혈구도 있고요. 혈장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적혈구예요. 적혈구 몇 퍼센트? 90%. 약 25조 개나 존재합니다. 혈액은 방울로 계산해서 양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내 몸에 뭐 2리터, 4리터가 있어, 5리터가 있어. 그죠? 하지만 얘네도 개수가 다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확대를 할수록 개수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 개수가 보이고 그 개수 이상 확대를 하게 되면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요. 그 확대된 덩어리의 피 방울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액을 본다라는 말은 붉은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확대해서 덩어리가 이렇게 보일 때까지 확대를 하는 게 한 400배 정도 돼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혈액의 정확한 방울들을 볼 수 있는 게 약 400배 정도. 그 전후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400배에서 그 크기의 개수를 보면 25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0일 만에 어떤 적혈구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혈구는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계속 죽고 태어나고 해요. 그래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죽기만 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혈액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수명을 보면 120일인데 1초에 파괴되는 적혈구가 대략 3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0만 개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려면 몇 방울은 모르겠지만 300만 개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정도의 적혈구가 계속해서 이제 탄생되고 죽고 하는 어떠한 그 로테이션을 가지면서 뭔가를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120일 정도면 모든 적혈구가 다 죽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적혈구가 죽고 태어나려면 120일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 늦게 태어난 것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하셔야 내 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혈구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혈기관들이에요. 조혈기관. 왜냐하면 단지 내 몸에 있는 적혈구만 딱 바꿔놓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태어난 적혈구들은 자기만의 수명이 있고 건강 상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조혈기관이 건강해야 혈액을 만드는 기관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그 적혈구를 생성시킬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아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강한 아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이 조혈기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혈액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이 피가 되는데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피의 양이 덜 만들어지고 적게 만들어지냐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의 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생선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햄버거만 먹어도 피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쁜 피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햄버거가 아니라 야채나 현미나 과일을 드신다면 어떤 피가 만들어질까요? 좋은 피가 만들어지겠죠. 백혈구의 양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적혈구의 양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적혈구의 양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에 따른 다른 지침들을 좀 지켜주면 좋겠죠. 혈액이 부족한 상태는 어떤 것을 야기시킬까요? 혈액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사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폐가 약하든 간이 약하든 위가 약하든 신장이 약하든 약한 부분이 손상을 빨리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정상적일 때 모르다가 피가 조금만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약한 부분의 손상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정상적일 때는 그냥 복구 처리 다 하니까. 근데 만약에 피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간이 약해. 그러면 간으로 가는 혈액이 어쨌든 부족하거나 거기에 충족되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간이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왜 나는 몸이 안 좋지? 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이미 그쪽은 약해져 있는 상태. 거기서 혈액이 조금만 가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혈액 적혈구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산소 운반, 영양소 운반, 노폐물 처리.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적혈구가 뭐뭐 한다고요? 우리 몸속에 폐에 들어온 산소를 옮겨줘요. 여기저기 옮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이산화탄소나 나쁜 물질이 쌓였을 때 그것을 교차할 수 있는 것들을 몸에서 이제 혈액이 담당하고요. 소장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를 혈액에 싣고 이제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분배합니다. 이제 간에 주고 폐에 주고 뇌에 갖다 주고 뇌는 특히 많이 사용하니까 한 20%를 갖다 주고 나머지 뭐 근육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계속해서 분배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몸에 다니다가 분배를 하고 나서 이 적혈구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싣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노폐물을 싣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기차처럼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세포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장세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간이 문제가 생겨서 이 적혈구에서 가져온 산소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요. 당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었던 그 영양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기도 하겠지만 이미 다른 데 계획적으로 다 갖다 줬으니까 근데 하필 얘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
소변으로 나옵니다.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되면 소변으로 나오고 당분이 흡수가 안 되면 소변 나와서 소변 속에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의 어떤 부분이 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단백뇨, 당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도 중요한데 적혈구 안에 싣고 다니는 그 혈액의 성분, 혈액의 영양소가 세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적혈구가 부족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독소 해독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노폐물을 우리 몸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자주 아픈 거예요. 적혈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아프고 컨디션이 자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적혈구가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적혈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소는 많이 내가 공급받는데 왜 나는 산소 부족하지?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산소 소비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 신진대사, 기초대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기초대사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전체 통틀어서 높으면 좋은데 대부분 머리에서만 높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신경을 많이 쓰니까 신경 쪽에서 높은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낙천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도 계속해서 채택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문답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막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또 한번 드릴 텐데,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스트레스 99%, 90%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스트레스 없어요, 별로 안 받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엄청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알면 대책이라도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이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혈액이 뭉치거나 혈액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적혈구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손발이 차가운 거. 네, 적혈구가 부족하면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손발이 차갑습니다. 종아리가 차가워요. 배가 차가워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손발이 너무 차갑지, 한번 차가워지면 잘 대표지지 않지 않은 분들 중에 한 50% 이상은 적혈구 부족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혈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금 섭취예요. 사실 우리 몸에 소금이 대략 400~500g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실제로 피를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소금 속에 무엇이 만들까요? 나트륨도 만들 수 있고 무기질들이 다 피를 만들어요. 그 중에 철분, 인 이런 것들 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액은 같이 부족해집니다. 혈액의 양이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피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우리 몸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막 눈빛이 떨린다,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소화가 안 된다, 또 감기에 잘 걸린다, 면역력이 약해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한 거예요. 이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똑같아요. 소금이 부족할 때와 혈액이 부족할 때의 상황들이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뇨가 안 돼도 혈액 속 농도에 소금이 부족해지겠죠.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혈액을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 중에 녹색 식품들이 혈액을 정말 잘 만듭니다. 특히 깻잎이라든지 상추라든지 나물들 있죠. 그리고 이런 야채, 채소들, 녹색 잎사귀나 해초류,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보통 표현하죠. 효소도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피를 만드는 중요 요소가 뭘까요? 혈액을 만드는 중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엽록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자들은 이 엽록소를 녹색 피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한동안 주스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녹즙이라든지 엽록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뽑아서 먹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엽록소는 뭐 미나리라든지 보리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그냥 녹색들 식품을 먹게 되면 실제로 붉은색 피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만드는 색깔을 결정하는 게 붉은색 종류가 아니에요. 비트라고 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트에는 철분이 많이 있어서 잘 만드는 것뿐이에요. 엽록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분이 많다. 이 철분이 많기 때문에 피를 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잘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곡식들입니다. 곡식들.
특히 현미, 통밀, 귀리 이런 종류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피를 정말 잘 만들어요. 자, 왜냐하면 이 곡류들은 그 안에 탄수화물이나 갖가지 갖고 있는 그 영양 요소들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칼로리를 만들 수 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고기는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보통 1g당 9칼로리를 만들어요. 근데 보통 탄수화물들은 1g당 4칼로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적합한 게, 저탄고지나 고기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피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피의 질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화지방이 많고 동부성 단백질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하는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먹게 되면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곡류 중에는 미네랄이 정말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냐도 중요해요. 특히 미네랄의 활성도는 뭔가를 태우거나 굽게 되면 미네랄이 훨씬 활성화돼요. 특히 숟가루 같은 경우도 영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숟가루는 미네랄이 많아요. 정말 신기하게 미네랄이 응축이 돼요. 그래서 보통 3배, 4배 정도 그것이 흡수될 수 있는 흡수력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빵을 드실 때 구운 빵이라든지 그다음 누룽지라든지 볶은 곡식, 크래커 이런 것들은 좋은 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타액과 만나면 피가 정말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꼭꼭 씹어 먹거나 오래 천천히 씹어 먹는 분들이 더 양질의 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먹으면 피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많이 피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됐을 때 가장 우수한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붉다는 말은 어느 정도 농도나 pH가 좋다는 겁니다. 사실 혈액이 질이 나쁘면 끈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고기 안 먹어도 피가 끈끈해지는 경우는 산소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의 질이 나빠져요. 혈액 안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동물성 단백질은 100% 소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어떤 부분들이 부패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암모니아라는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여러분의 혈액에 굉장히 나쁜 질을 만들어지는데, 이때 적혈구에 좋은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게 화분입니다. 벌이 갖고 있는 꽃가루라고 하죠. 화분은 적혈구에 정말 좋은 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많은 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스스로 처방을 하겠다 하면 저는 화분을 처방할 것 같아요. 매일 화분을 한 스푼 반을 먹어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적혈구가 늘어나는 것을 뭐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적혈구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를 화분으로 뽑고 있거든요. 백과사전에도 나올 정도로 화분은 최고의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력이 딸리거나 몸에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화분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과일에도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드시면 좋은데 저는 과일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과일탕, 과일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대추를 끓여서 먹든 과일을 끓여서 먹든, 특히 사과탕 같은 경우는 사과만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그냥 물 없이 해도 돼. 아니면 처음에 물 조금만 넣으셔도 돼. 타지만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푹 끓이면 껍질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안에 그 사과가 마치 젤리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물렁거리게 만들어집니다. 약간 복숭아 통조림 같이 그런 느낌 있죠. 사과탕을 하면 실제로 피가 엄청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과탕을 2주, 한 달 정도 드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피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진짜 좋은 것은 과일탕, 영양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 과일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빈혈 수치가 높은 분들, 적혈 수치가 엄청 떨어진 분들이 과일탕을 드시고 해결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병원에서 뭐 고기 먹어야 되고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 아니면 그 철분 섭취하고 하는 분들이 철분 하나도 섭취하지 않고 실제로 과일탕을 만들어 드시는데, 일반적으로 과일탕을 만들어서 한 번에 다 안 먹어도 돼요. 그것을 병에다 토마토 페이스트 담아놓고 또 다시 한번 과일을 재탕해서 드셔도 되는데, 보통 만드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올해 이제 한번 찍어서 그거를 이제 게시할 거예요.
보통 양을 한 번에 조금 만들어 놓고 한 번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나나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사과 3개, 귤 10개, 대추 180g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충분히 만들어 놔야 돼요.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꽃감은 한 3개 정도 넣습니다. 꽃감은 씨를 바르고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밤 한 15개, 호두 180g, 견과류는 보통 잣도 180g, 참깨 120g, 검정깨 80g, 들깨 180g, 검정콩 180g, 은행 180g 이 정도를 넣어서 한 번에 같이 끓이는 거예요. 이 내용물이 물에 잠기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깨 같은 경우는 갈아서 좀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씨를 넣으셔도 돼요. 30분 정도는 센 불에 끓여야 돼요. 왜냐면 빨리 이것을 끓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센 불에 끓이고 한 3시간 동안은 약한 불에 끓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약탕기가 있어서 넣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익혀 드시는 게 아니에요. 푹 우리가 곤다고 하죠. 3시간은 약한 불에 끓여서 거기 내용물 속에서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추 같은 경우는 씨를 다 발라서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든 씨앗들은 다 빼내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반 컵 정도 밥그릇을 한 반 정도 드시게 되면 한 2주, 한 달, 2달 드시게 되면 정말 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녁 한 끼로 드시면 돼요. 과일 대신에 드셔도 돼요. 하루는 과일탕, 하루는 과일.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추탕도 좋아요. 대추만 개별적으로 끓여서. 근데 대추는 되게 달고 진하기 때문에 질릴 수가 있어요. 대추는 우리가 우선 끓입니다. 같이 끓여가지고 씨를 소쿠리 같은데 이렇게 발라내면 씨를 남겨놓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적혈구가 부족한 현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혈구가 많아도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적혈구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질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혈 많아도 질이 이제 별로 좋지 않거나 사과를 샀는데 사과에 윤기가 별로 안 나고 사과가 그냥 다 썩어가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과인데 좀 더 반딱반딱하고 훨씬 더 단단하고 그런 사과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여러분들이 혈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다 똑같은 혈액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속도는 혈액의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양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